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수소차가 내년부터 충북에도 보급됩니다. 충북의 심각한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수소차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국내 수소차 선두주자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수소차 보급 대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361대 이르고 충전소도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8개나 됩니다. 수소버스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000대 도시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산업 실증도시 및 수소차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충전소 1,000곳, 수소차 180만 대 보급 계획을 세우는 등 세계는 바야흐로 수소차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Wir erwarten in Kürze die Einführung eines Brennstoffzellenfahrzeuges von Mercedes, sodass hier zumindest eine erste kleine Auswahl an Brennstoffzellenfahrzeugen besteht. 충북도 내년 상반기에 청주 2곳, 충주와 음성에 1곳씩 충전소를 만들고 하반기에 이들 3개 지역에 수소차 110대를 보급합니다. 수소차 넥소와 전기차 코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수소차가 훨씬 비싼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지원액이 수소차가 많아서 자부담은 넥소가 3,750만 원, 코나 3,000만 원으로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충전 시간과 항속거리는 수소차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 지원금 신청을 염두에 둔 도내 수소차 계약자가 벌써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민 98명이 수소차를 계약 신청한 상태로 내년도 보급 계획 110대를 보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차는 1시간 주행에 성인 49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료비가 전기차보다 비싸다는 단점도 있지만 미세먼지로 신음하는 충북의 대기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도와 교육청에 고교 무상급식 합의문 제출을 촉구한 가운데 양 기관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만약 오늘까지 도와 교육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초중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75.7%를 지원하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에 53학급 규모의 국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늘어난 규모로 교육부가 내년에 전국의 1,000학급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하면서 도내에도 25학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 3월에 49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는 4개 학급은 내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 뒤늦게 학업에 뛰어들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야간 배움터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만학도들을 구준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야간 교실의 수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라 실습용 가발을 섬세하게 다듬습니다. 절대 이렇게 처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머리카락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나이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입학한 성인 야간반 학생들입니다. 63살 박종혜 씨는 환갑을 넘겨 고졸 자격을 얻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위해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재가노인센터나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 미용하고 사회복지를 접목을 하면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38살 서기화 씨는 뒤늦게 공부 재미에 빠졌습니다. 만학도들은 서 씨처럼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주경야도 끝에 내년 2월 벅찬 고졸 졸업장을 받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오게 됐는데 다녀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청주 예일 미용고등학교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야간 과정을 개설한 것은 지난 2016년. 올해 초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력뿐 아니라 미용 분야 국가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미뤘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부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더 힘이 돼주고 싶은 거죠. 남보다 늦었지만 남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늦가기 학생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일터와 일상 모두에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봉사를 그저 자신들의 삶이며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송재범, 송지은 씨 부부를 정진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내 한 보육원에서 12년째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재범 씨. 아이들의 자립 지원이 송 씨의 공식적인 업무지만 실제로는 보육원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단과 야구단, 댄스팀 등을 만들어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6년 전에 창단한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 진로를 음악으로 결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를 롤 모델로 이제 생각하고 커가는 모습을 좀 봤었던 기분도 좋고요. 좀 보람됐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 송지은 씨도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4년 전부터 노인과 장애인 돌봄 업무를 해온 송 씨는 지금은 복지관 안팎의 살림을 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서 지금껏 단 한 차례의 지적이 없을 정도로 꼼꼼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유의 친근함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5년 전 남편에 이어 올해 충북도지사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직장인으로 나오는 곳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일을 하면서 사실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나오면서 항상 행복하게 일을 했고 이 안에서 또 행복을 찾고. 사회복지사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부부는 자녀를 공개 입양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기싸움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따져보자고 말을 합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진짜 고민의 지점이 어딘지, 막힌 곳이 어딘지, 또 어디가 왜 막힌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오픈하고 소위 계급장을 떼고 맞장을 뜨자고 한 겁니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도의 정책기획관, 그리고 두 기관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비공개 협의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서 도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합의에 있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배분 비율은 도와 교육청 각 시군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또 비용 부담 산출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도민들은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서로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미봉책에 그쳐 또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으면 연말 볼성 사나운 기싸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급식 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일부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명문고 육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용 대부분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도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식비 부담 싸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에
아이들이 더 이상 볼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내년 1월 충청북도 정기 인사가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공로 연수를 가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14명에 이르면서 국장급 5명을 시작으로 부단체장과 과장, 팀장급 인사가 잇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5명으로 전국 평균 6.6명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인구 1,000명당 교통안전시설에 투입한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군에 경찰서 설립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결위 증액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평경찰서 건립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신설이 확정된 증평경찰서는 이번 예산 확보로 당장 내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내일까지 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꿈의 상자 콘서트가 오후 3시 관성회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영상과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공연이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제천 등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4도, 보은 영하 12도, 청주 영하 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4도 등 3도에서 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에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